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볼더 채널입니다. 이번 승무패 32회차 K리그와 J리그로 구성이 됐고, 당분간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고, 국가 대항전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구매하시기보다는 소액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번 회차 K리그와 J리그로 구성이 된 만큼 더 간단하고 팀 위주로 핵심만 잡아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분석을 해볼 예정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본인만의 픽을 꼭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긴말하지 않고 승무패 32회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울산 대 대전. 울산은 현재 3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고 대전은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세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력에서 울산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최근 2연패를 하면서 부진하긴 하지만 연패한 경기가 원정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리그 홈 11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는 울산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 기복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 꼴찌에 위치하면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대전이 이번 경기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보여주는 득점력은 대전이 울산에 크게 밀리지 않고 울산이 최근 경기들에서 정말 최악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득점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무득점도 좀 예상을 해보면서 무승부까지는 좀 챙겨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FC 서울. 포항은 최근 2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조금은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리그 선두 1위에 올라서 있고 홈에서는 무려 20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압도적인 홈 경기력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두 팀이지만 서울은 최근 3경기째 실점을 기록하면서 득점력에 비해서 수비 뒷공간에 허점을 많이 노출하고 있고 핵심 선수로 영입한 링가드 선수는 부상을 털고 직전 경기 출전했지만 아직까지도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항이 홈에서 강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포항의 승리는 챙겨가야 되는 경기지만 최근 포항이 직전 홈 5경기에서 패배는 없어도 5경기에서 3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압도적인 수비 조직력에 비해서 득점력이 형편없이 떨어진 점, 또 FC 서울이 최근 경기들에서 승패 이렇게 퐁당퐁당하는 경기 결과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2연승을 기록하면서 의외로 원정 경기력이 좋은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경기 이변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부패 3픽을 좀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홈승은 챙겨가시되 무승부나 패배까지 챙겨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광주FC. 두 팀 6위와 7위에 위치하면서 순위에서 보듯이 두 팀 경기력의 차이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인천이 이번 경기에서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원정보다 홈에서 득점력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의 승리는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광주는 원정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직전 12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에 불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원정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천도 최근의 경기들에서 경기 기복을 좀 보이고 있고 광주가 실점은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득점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주가 이번 시즌 현재까지 무승부를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좀 나올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번 경기 좀 인천의 승을 가져가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4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서울 이랜드. 최근 수원 삼성의 기세가 완벽하게 꺾였습니다. 현재 4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고 직전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충남 아산에게 패배를 하고 수원 삼성의 팬들은 선수단 버스까지 막아 세우면서 격한 항의를 했고 최악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아주 조급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랜드는 순위에선 더 높은 위치에 지금 랭크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전력에서 조금 뒤쳐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 2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조금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현재 7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면서 골 감각이 좋은 상황이고 브루노 실바 선수와 이코바 선수가 9골, 6골씩 기록하면서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서울 이랜드가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지만 최근 득점 페이스가 월등하게 좋고 직전 경기에서 수원 삼성에게 승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수원 삼성의 김현 선수, 뮬리치 선수 같은 걸실한 공격수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름값에서 떨어지는 서울 이랜드라도 그 질에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서울 이랜드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가겠지만 현재 4연패 부진에 빠진 수원 삼성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선수 한 명 한 명 일기토의 마음으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복 폴더로 좀 이제 수원 삼성의 승도 같이 가져가시는 걸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경기 빗셀고베 대 도쿄 베르디. 순위에서 보듯이 두 팀 경기력의 차이는 커 보이고 기본적인 전력에서도 빗셀고베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홈에서도 2연승을 기록하면서 최근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 베르디는 지금 직전 두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는 젤비아에게 5골 실점을 하면서 원정 직전 두 경기에서 무려 8골의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빗셀고베는 마야시로 선수가 7골, 아사코 유야 선수가 4골, 무토 선수 4골 기록하면서 압도적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실점이 크게 늘어나는 도쿄 베르디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빗셀고베가 최근 홈에서 2연승을 하면서 기세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홈에서 교토상가와 가시와 레이솔에게 패배하는 등 좀 이상한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직전 두 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직전 경기들에서 부진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팀들과 무승부를 많이 거두고 있는 도쿄 베르디를 상대로 무승부 이변도 좀 충분한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단통 무승부도 좀 좋아 보이고 빗셀고베의 승리를 가져가시면서 무승부 챙겨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6번 경기 FC 도쿄 대 간바 오사카. 도쿄는 직전 3경기에서 7골 실점을 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 3경기에서 단 한 번의 승리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간바 오사카는 직전 경기에서 가와사키를 3대1로 잡아내면서 직전 4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간바 오사카 쪽으로 인정하고 가도 좋을 경기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간바 오사카는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력이 좀 가벼워진 상황이고 팀 평균 득점력에서는 FC 도쿄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도쿄가 직전 3경기에서 승리가 없긴 하지만 1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 홈에서도 지금 득점력이 더 올라가는 편입니다. 또 간바 오사카는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의 차이가 크고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도쿄의 홈 이점과 간바 오사카의 최근 경기력이 좋지만 원정에 불리함을 가져가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이번 경기 단통 무승부가 좀 좋아 보인다고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나고야 대 교토상가. 나고야는 직전 두 경기에서 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교토상가는 직전 5경기 연패, 직전 10경기에서 9패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경기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는 나고야에게 교토상가가 승리하거나 비기는 반전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홈에서 경기하는 나고야 쪽으로 인정하고 가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뭔가 반전의 건덕지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기본 전력에서도 나고야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팀 내 평균 득점력도 나고야가 월등하고 실점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긴말하지 않고 나고야의 승리를 좀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산프이로. 세레소 오사카는 3경기 연패 후에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 산프이로는 2경기 연패 후에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두 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위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전력에서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레오 세아라 선수가 팀 내 최다골을 12골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공격 점유율을 가지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아라 선수에게 의존도가 아주 높고 그 외에 선수들의 현재 경기력은 조금 떨어지는 듯 보여집니다. 산프이로도 최근 부진하긴 했었지만 직전 경기 최약체인 교토상가에게 승리하기도 했고 그 전 경기들에서 승리는 없었어도 직전 11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득점력이 준수한 편입니다. 또 3프이로는 원정에서 11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원정에서 득점률이 월등하게 올라가고 실점률도 월등하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때문에 세레소 오사카가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도 최근 경기들에서 실점률이 좀 높고 순위에서
지금 7위로 9위인 3푸이로보다 2단계 높긴 하지만 3푸이로가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이 단 1점밖에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순위를 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고 좀 그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3푸이로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도 같이 생기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9번 경기 우라와 대 마치다. 우라와는 직전 경기들에서 3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왔지만 직전 2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최근 경기에서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 약팀들을 상대했는데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세가 완벽하게 꺾였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마치다는 최근 3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고 6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선수가 팀 내 최다골인 6골 기록하면서 전방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라와도 최근 2경기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어쩌면 전력에서는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티아고 선수 팀 내 최다골인 7골 기록 중입니다. 또 홈에서는 3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평균 득점력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고 또 마치다는 홈에서 경기력이 좋지만 원정에서는 쇼단과 비기고 주빌로 이와타에게 패배하는 등 좀 이상한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이 평균 득점률이 동일하고 우라와가 실점률이 좀 높긴 하지만 홈 2점을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로 보여지고 단통 무승부나 승패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저는 이번 경기에서 좀 승무패 3픽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0번 경기 대구FC 대 강원FC. 대구는 최근 2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강원도 3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경기력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두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대구가 홈에서 2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홈 직전 10경기에서 단 2승밖에 챙기지 못하면서 홈 2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최근에 직전 5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패배가 없는 3경기에서 6골 기록하면서 좋은 공격력 보이고 있는 강원이 월등하게 높은 팀 평균 득점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정이라고 해도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강원 쪽으로만 좀 인정하고 가기에는 조금 찝찝한 점은 두 팀 지난 10번의 맞대결에서 2번의 무승부와 8번의 경기가 홈팀이 승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경기하는 대구FC의 승리도 같이 챙겨가야 되는 경기로 보여지긴 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강원FC 쪽으로 무게를 두겠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홈 승리도 같이 챙겨가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충북 청주 대 경남FC. 경남은 직전 경기 안산에게 승리하면서 3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순위에서도 충북 청주보다 낮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청주는 9경기째 패배하지 않으면서 득점력은 상당히 낮지만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점은 직전 5경기에서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고 그 경기들에서 많은 강팀들을 상대한 만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원정에서도 3경기 연속 무승부에 6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원정 경기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무승부가 많고 득점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력에 비해서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도 좀 역시나 어려운 경기인데 청주가 현재 홈에서 4경기째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도 경남이 원정에서 5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충분히 충북 청주가 뚫어낼만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이제 무승부를 좀 끊어내고 승리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타이밍을 잡아볼 만한 경기, 즉 청주가 슬슬 승점을 쌓으면서 중상위 순위로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해보면서 홈 쪽으로 저는 이쪽으로 좀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도 좋은 게 두 팀 지난 4번의 맞대결에서 3번이 무승부가 나온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청주가 무승부 제조기인 점도 고려해보고 그렇게 봤을 때 무승부까지 같이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 단통으로 충북 청주 쪽으로 한번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FC 안양 대 전남 드래곤즈. 2부 리그 지금 1위와 2위의 팀의 경기로 두 팀 팽팽한 경기를 치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양은 2경기 연승에 5경기째 지금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전남은 4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두 팀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양이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상황이고 전남은 지금 원정 3경기째 패배가 없긴 해도 원정 직전 5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양 쪽으로 좀 확실히 지금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FC 안양이 단통 승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최근 안양이 3경기째 클린시트 경기를 치르면서 평균 실점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지만 득점력이 또 월등하게 높지도 않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단 3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전남이 원정이지만 충분히 내려앉아서 경기를 치른다면 무승부까지도 좀 가능한 경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FC 안양의 승리도 고려해 보겠지만 단통 무승부도 한번 노려보는 거를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 대 수원FC. 제주는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만 기록하고 있고 홈이라고 해도 경기력이 딱히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전력만 봤을 때도 수원FC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도 더 괜찮습니다. 또 직전 2경기에서 전북과 포항을 잡아내면서 기세가 올라온 수원FC이기 때문에 제주가 홈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득점력과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 부재로 공격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세가 좋은 수원FC의 수비를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홈에서 실점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의 빠른 침투를 어떻게 좀 막아내는지가 관건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두 팀 지난 맞대결의 결과를 봤을 때 제주가 확실하게 우세한 건 사실이지만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만 봤을 때는 원정으로 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성남FC 대 천안시티. 성남은 최근 3연패 기록하면서 최악의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12위를 기록하고 있고 수원 삼성을 잡아내면서 경기력이 좋다고 판단을 하긴 했지만 슬슬 뭐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성남이 잘한 게 아니고 수원 삼성이 못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천안시티도 뭐 경기력이 크게 좋진 않지만 직전 경기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원정에서 잡아내면서 기세가 올라와 있고 성남FC가 6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천안시티가 원정이라고 해도 뚫어내지 못할 경기력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천안시티는 원정에서 2연승을 기록하면서 원정 경기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두 팀 11위, 12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서로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경기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무승부를 찍기보다는 승패를 가릴 생각이고 천안시티가 원정 폼이 좀 좋기 때문에 천안시티의 승리를 가져가겠지만 전력에서 성남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또 성남이 이제 3연패를 끊어내야 할 타이밍이고 홈에서 2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성남의 승리도 같이 가져가는 걸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32회차 알아봤습니다.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에서 구매하는 최종픽은 월 3,990원에 꺾볼 회원에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회원 전용 이미지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승무패 32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